한국 곤충? 냄새만 나고 쓸모없다 했죠. 그런데 그날 밤 그 빛을 보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진짜입니다. 저는 에밀리 콜먼입니다. UN 생물 다양성 협약 본부에서 수석 평가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14년간 전 세계 생물종을 평가해왔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한국지리산에서 반딧불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 곤충 따위라고 조롱했어요. 유럽 학계에 등록도 안 된 생물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지리산에서 고립되었을 때 그 작은 생명체들이 제게 보여준 빛을 봤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명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이야기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콜먼, 34살입니다. UN 생물 다양성 협약 본부에서 수석 평가관으로 일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출장 명령서를 받은 거였거든요. 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호 가치도 없습니다. 이게 제 철학이었어요. 14년간 생물종 평가를 해오면서 세운 원칙이었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감정적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한국 곤충은 유럽 학계에 등록된 것도 없어요. 상사가 지리산 생태 조사를 명령했을 때 제가 한 말이에요. 정말 불만이 많았어요. 왜 굳이 한국까지 가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아시아에 대한 깊은 편견이 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아시아 밀림에서 연구 중 실종되셨거든요. 그때부터 아시아는 미개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리산에 도착한 첫날 밤이었어요. 기지본부에서 김세영이라는 한국 연구원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반딧불이 생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이런 걸 과학이라 부르세요? 제가 김세영에게 한 말이에요. 그의 보고서는 과학적 데이터보다는 감정적 서술이 많았어요. 생물학적 가치보다는 문화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죠. 김세영은 조용히 답했어요.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과학자가 어떻게 그런 비논리적인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날 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작스러운 폭우로 산길이 끊어진 거예요. 기지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저는 혼자 산속에 고립되었죠.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서 임시 대피소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닌 다른 빛이었어요. 수많은 반딧불이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별들이 땅에 내려온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조롱했던 그 생물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당황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지만 그 신비로운 광경 앞에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반딧불이들의 빛이 어둠을 밝히는 모습이 정말 경이로웠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빛이지만 모이면 이렇게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제가 무시했던 생명들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연구 노트에 이런 장면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다음 날 아침 구조대가 와서 저를 기지로 데려갔어요. 김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줬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의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과학적 신념과 맞지 않았거든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그 빛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현장 보존 회의가 열렸을 때 저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감정이 과학을 대체할 순 없습니다. 한국 측 보호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하했어요. 제 동요를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어젯밤에 본 그 장면이 정말 무의미한 걸까요?
김세영의 보고서에 담긴 열정이 정말 비과학적인 걸까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혼자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낡은 연구 노트를 발견했어요. 15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노트였죠.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쓰신 기록들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과 함께 온 생물학자였어요. 전쟁 중에도 아시아의 생물종을 연구하셨던 분이었죠. 제가 어릴 때 자주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그 노트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노트를 펼치자 어머니의 섬세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달빛처럼 빛나는 생물이라는 제목의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 밑에는 반딧불이의 세밀한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신 글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 작은 생명체들은 전쟁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는다. 마치 인간의 영혼 같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의 산골 마을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였어요. 전쟁으로 딸을 잃은 할머니가 매일 밤 반딧불이를 보면서 딸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할머니를 통해 반딧불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쓰셨어요. 과학적 분류나 생태학적 가치를 넘어서 인간의 마음과 연결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셨어요. 노트 속 반딧불이 그림을 보면서 어젯밤에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그리신 그림과 제가 본 반딧불이들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같은 종류였던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 과학은 마음을 배제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통해 진실을 보는 거란다. 어릴 때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밀어내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감정적 접근 때문에 실종되신 거였어요. 아시아의 위험한 정글에서 과학적 객관성을 잃고 감정에 휩쓸린 결과였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김세영과 마주쳤을 때 정말 어색했어요. 김세영이 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제와는 다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시냐고 김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물론 괜찮습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세영은 저에게 반딧불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건네줬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반딧불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였어요. 과학적 데이터와 문화적 의미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 자료를 읽으면서 어머니 노트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특히 전쟁 중에 반딧불이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이야기들이 비슷했어요. 오후에 마을 주민 설명회 참석을 위해 지리산 자락으로 이동했어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 생각과는 달랐어요. 주민들이 정말 진지하게 반딧불이 보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어요. 특히 박순애라는 할머니가 인상적이었어요. 70 넘은 나이에도 매일 밤 산을 돌아다니며 반딧불이 서식지를 확인하신다고 했어요.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 노트에 나왔던 그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혹시 같은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대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했어요.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차갑게 행동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김세영이 저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할머니와 함께 실제 서식지를 둘러볼 예정이라고 했어요. 더 구체적인 보존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날 밤 다시 어머니 노트를 펼쳐봤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봤어요. 이 연구가 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들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어머니의 마지막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단순히 과학적 연구를 위해 아시아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오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순의 할머니와 함께 반딧불이 서식지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산길을 걷는 발걸음이 정말 익숙해 보였어요. 평생 이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걸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이 생명들은 전쟁 때 제 딸이 밤마다 불 꺼진 산을 걸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노트와 너무 비슷한 이야기였거든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 딸과 함께 이 산을 넘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어두운 밤길이 무서웠는데 반딧불이들이 길을 밝혀줬다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무시하려고 했어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감정적인 회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 진실이 느껴졌어요. 거짓말이나 과장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손을 보여주셨어요. 손등에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있었어요. 이건 그때 딸을 구하려다 생긴 상처라고 하셨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돌더미에서 딸을 꺼내려다 다친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딸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후로 매일 밤 이 산에 와서 반딧불이들을 보면서 딸을 그리워한다고 하셨어요. 딸이 반딧불이가 되어 돌아온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노트에 나온 그 할머니가 바로 이분이었어요.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어머니도 외국 분이셨는데 이 반딧불이들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분이 생물학자셨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전쟁 중에 오셨던 분이에요. 정말 착하신 분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그분이 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이 할머니를 만나서 반딧불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노트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마지막에 제게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로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기다리셨던 그 딸이 바로 저였어요. 어머니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지만 저를 통해 약속을 지키게 된 거였어요. 서식지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저에게 특별한 곳을 보여주셨어요. 돌로 작은 무덤을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딸을 위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매년 이곳에 와서 반딧불이들과 함께 딸을 그리워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반딧불이들을 기다렸어요. 해가 지면서 점점 어둠이 내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반딧불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과는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가장 밝은 반딧불이가 제 딸이에요. 매일 밤 저를 보러 와줘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 작은 생명들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어요. 과학적 가치를 넘어서 삶의 의미 자체였던 거예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울어도 괜찮아요. 이 애들은 사람 마음을 아는 애들이에요. 당신도 이제 이 애들의 마음을 아는 것 같네요. 저는 그때부터 제 안의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쌓아왔던 냉정함과 객관성이라는 방어막이 할머니의 진심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김세영이 저에게 말했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감동받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곤충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 작은 생명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라고 했어요. 저는 김세영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과학적 객관성만 고집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세영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다시 어머니 노트를 읽으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이 할머니를 만나서 느꼈던 감동, 그리고 그 감동을 저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마음이 이해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세영의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그의 연구 자료들을 다시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제 편견 때문에 놓쳤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김세영의 연구실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지난 10년간의 반딧불이 서식지 변화를 기록한 지도들이 붙어 있었어요. 계절별, 연도별로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주민 인터뷰 기록들이었어요. 박순애 할머니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반딧불이가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여기고 계셨어요. 김세영이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생태학적 연구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지 조사를 하면서 이 생물들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의 연구 방법론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과학적 데이터 수집과 함께 인류학적 접근도 병행하고 있었어요. 생물학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연구였어요. 제가 무시했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정말 치밀한 연구였어요. 반딧불이의 개체수 변화, 서식 환경 분석, 기후 변화의 영향 등 모든 과학적 요소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연구가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이었어요. 김세영은 대학원 시절부터 이 지역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벌써 8년째 계속하고 있는 연구였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며칠 만에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김세영의 노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미안했어요. 김세영이 저에게 보여준 또 다른 자료는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 활동 기록이었어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 정화 작업을 하고 서식지를 복원하는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박순애 할머니가 이 활동의 중심에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매주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젊은 연구원들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는 김세영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이 생물을 보호하려 했지만 저는 제 커리어만 지키려 했네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세영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단순히 논문 쓰려고 시작한 연구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고 주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김세영이 계속 말했어요. 과학은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담아낼 수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연구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을 사과드려요. 앞으로는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세영과 함께 다시 서식지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과학자의 눈이 아니라 한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반딧불이들이 사는 환경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섬세한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김세영이 설명해줬어요. 반딧불이는 환경 변화에 정말 민감한 생물이에요. 조금만 오염되거나 개발이 되면 금세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존재예요. 서식지를 둘러보면서 주민들의 보존 노력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야간 조명을 최소화하는 등 반딧불이를 위한 배려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이 국제적인 생태 전문가인 저보다 훨씬 진정한 보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김세영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오늘 밤에는 혼자서 반딧불이들을 관찰해 보라고 했어요.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냥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없이 반딧불이 위치가 기록된 지도를 제게 건네줬어요. 이 지도에는 김세영이 8년간 조사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소중한 자료였는데 저에게 나눠준 거였어요. 그날 밤 혼자서 산길을 걸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반딧불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그냥 한 생명체로서의 경이로움을 느끼려고 했어요. 수많은 작은 빛들이 어둠 속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이들 각각이 살아있는 생명이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어머니가 이 장면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저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 순간 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 때문에 아시아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오신 거였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김세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왜 이런 걸 못 봤을까요? 김세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셨으니까 다행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해결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세영에게 제안했어요. 제가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UN 보고서에 이 지역의 보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싶어요. 김세영이 정말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물론이죠.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봐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번 출장을 단순한 형식적 조사로 끝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진정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서 이 소중한 생명들을 보호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한국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귀국 직전에 국제 생태 심포지엄이 열린다고 해서 참석하게 됐어요. 전 세계 생태 전문가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죠. 심포지엄에서 저는 지리산 반딧불이에 대한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예정이었어요. 보존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과학적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제가 느낀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세영이 저를 도와줬어요. 함께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과학적 데이터와 문화적 가치를 조화롭게 담는 방법을 찾았어요. 정말 의미 있는 협업이었어요. 심포지엄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일본, 독일, 미국 등 각국의 대표단들이 와 있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반딧불이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어요. 제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발표를 시작하면서 먼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 반딧불이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지리산에서 직접 조사를 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반딧불이는 단순한 곤충이 아닙니다. 전쟁, 생명, 기억이 담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박순애 할머니 이야기를 했을 때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전쟁으로 딸을 잃은 할머니가 70년간 반딧불이들을 지켜온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김세영의 연구 성과도 자세히 소개했어요. 단순히 생물학적 연구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통합적 보존 활동이라고 강조했어요. 정말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발표 중간에 예정에 없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도 한국전쟁 당시 이곳에서 반딧불이를 연구하셨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과학자였지만 동시에 생명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 점을 놓치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발표 도중에 우는 게 전문가답지 못하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심이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진심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울먹이면서 계속 말했어요. 과학은 차가운 분석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한국의 반딧불이들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일본 대표단석에서 일어난 박수였어요. 곧이어 독일, 미국 대표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줬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제 진심이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 같았어요.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다고 말해줬어요. 특히 아시아 생물종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평가해줬어요. 독일에서 온 동료가 저에게 말했어요. 에밀리, 오늘 당신은 과학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더 진실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일본 대표단장이 특별히 와서 인사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반딧불이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어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김세영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할머니께서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으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혼자서 한강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제 자신도 달라졌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되어 있었어요. 귀국 전날 저는 다시 지리산으로 향했어요. 박순애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며칠 만에 제 인생을 바꿔준 분이었으니까 제대로 된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손수 담근 김치와 집에서 기른 채소들로 정성스러운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께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서울에서 발표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반딧불이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어머니도 그런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이제 그 약속을 딸이 지켜주는구나. 정말 고마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물건이라고 하시면서 작은 나무 상자를 내미셨어요. 7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 오신 거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낡은 만년필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가 연구 노트를 쓸 때 사용하셨던 그 만년필이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해 주셨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걸 제게 맡기시면서 딸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연락이 끊어져서 전해드릴 수 없었어요. 이제야 주인을 찾았네요. 어머니의 만년필을 손에 쥐고 있으니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저를 이어주는 매개체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제 자신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가서도 이 애들 잊지 말아줘. 이 작은 생명들이 사람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 저는 할머니께 약속드렸어요. 네, 약속할게요. 미국에서도 계속 이 일을 하겠어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에 알리겠어요. 해가 지면서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함께 반딧불이들을 보러 갔어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그 신비로운 빛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마법 같은 시간이었어요. 반딧불이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애들은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죠. 사람도 그래야 해요. 그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둠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빛이 되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70년 만에 어머니의 딸을 만났다면서 정말 기쁘다고 하셨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품에서 정말 오랜만에 평안함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두 번째 어머니가 되어주신 거였어요. 서울로 떠나는 차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이별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감사함이 더 컸어요. 이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걸 얻었거든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지리산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할머니를 뵙고 반딧불이들을 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어머니의 만년필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 정말 든든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이 제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차례였어요.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어머니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제 이야기를 써넣었어요. 어머니의 만년필로 말이에요. 어머니의 연구가 딸을 통해 계속된다는 내용으로 썼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고 반딧불이 보존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말이에요. 미국으로 돌아간 지 6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UN 생물 다양성 센터 내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거든요. 한국 스페인 공동 반딧불이 연구부서였어요. 정식 명칭은 좀 길었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 반딧불이 보존을 추진하는 부서였어요. 새 부서 설립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상부를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발표 영상이 큰 도움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줬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은 김세영을 초청 연구원으로 지명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전문성과 경험이 꼭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김세영이 뉴욕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어요. 공항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이메일로만 소통했었는데 직접 만나니 더욱 기뻤어요. 김세영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반딧불이 덕분이죠. 우리 둘 다 웃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작은 생명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였어요. 새 부서에서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 세계 반딧불이 서식지 현황 조사였어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의 반딧불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특히 한국의 지리산 모델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과학적 연구와 지역사회 참여를 결합한 통합적 보존 방법론을 확산시키고 싶었어요. 김세영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의 꼼꼼함과 인내심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모든 연구의 바탕이 되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우리 부서의 연구 결과를 공식 보고서로 채택한 거예요. 반딧불이 보존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언론의 관심도 높았어요. CNN, BBC 등 주요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연구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CNN과 한 것이었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반딧불이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제게 생명을 다시 보게 해줬습니다. 반딧불이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존재들이죠. 박순애 할머니 이야기도 했어요. 전쟁으로 딸을 잃은 할머니가 70년간 반딧불이들을 지켜온 이야기에 모든 시청자들이 감동했어요. 방송 후 할머니께 안부 인사가 쏟아졌어요. 김세영이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방송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대요. 자신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져서 뿌듯하다고 하셨다고 해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됐어요. 독일의 반딧불이 서식지,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 지역 등에서 우리 모델을 적용한 보존 활동이 시작됐어요. 특히 일본과의 협력이 활발해졌어요. 한일 공동 반딧불이 보존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어요.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생명 보존이라는 공통 목표로 협력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깨달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았어요. 연구소 벽에는 지리산 반딧불이 사진이 걸려 있어요. 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 작은 빛들이 제게 준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김세영과는 이제 정말 좋은 동료가 되었어요. 함께 일하면서 서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동지애가 있어요. 최근에는 박순애 할머니를 UN 본부로 초청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할머니의 70년 보존 활동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이에요. 내년에는 지리산에서 국제 반딧불이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에요.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에 모여서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에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지리산에서 반딧불이들과 함께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지금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만년필이 놓여 있어요. 매일 그 만년필로 연구 노트를 쓰면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생각해요. 두 분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작은 벌레였습니다. 냄새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생물들은 사람의 기억을, 마음을, 삶을 밝혀주는 존재들이었어요. 박순애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매일 밤 지리산을 오르고 계세요. 80이 다 되신 나이에도 반딧불이들을 지키고 계셔요. 김세영이 보내준 사진을 보면 할머니의 건강한 모습에 정말 안심이 돼요. 할머니께서 최근에 보내주신 편지가 있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신 편지였는데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에밀리아, 너 덕분에 우리 반딧불이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구나. 정말 고맙다. 편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둠을 무서워하지 마라.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잘 보인다. 할머니께서 평생 반딧불이들을 보면서 깨달으신 인생의 지혜였어요.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연구원들이 와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 과학자들이 반딧불이 보존을 배우러 와요.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연구원이 있어요. 케냐에서 온 젊은 여성 과학자였는데 처음엔 저처럼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지리산 연수를 다녀온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박순애 할머니를 만나고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과학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였어요. 지금 전 세계 23개국에서 반딧불이 보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모두 지리산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에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UN에서는 제게 생물 다양성 보존 공로상을 수여했어요. 시상식에서 제가 한 말이 기억나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박순애 할머니와 김세영 박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리산 반딧불이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 작은 생명들이 제게 진정한 과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다고 말했어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어요. 최근에는 반딧불이를 주제로 한 책도 출간했어요. 제목은 어둠 속의 빛, 마음 속의 사랑이에요. 할머니와의 만남,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리고 제 변화 과정을 담았어요. 책이 출간되고 나서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환경 보존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주셨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제는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지리산 반딧불이 서식지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70년 노력이 드디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김세영에게 전화해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기뻐했어요. 할머니께도 바로 알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셨다고 해요. 내달에는 다시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유네스코 지정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예요. 1년 만에 할머니를 다시 뵐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설레어요. 이번에는 제 가족들도 함께 갈 거예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반딧불이들도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반딧불이뿐만 아니라 다른 야행성 생물들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려고 해요. 어둠 속 생명들의 가치를 더 많이 발견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남기신 연구 노트를 다시 읽어보니 반딧불이 외에도 많은 야행성 생물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연구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저녁 연구소에서 마지막 일을 마치고 나면 창밖을 바라봐요. 뉴욕의 밤하늘에는 반딧불이가 없지만 지리산의 그 빛들을 떠올려요. 그 기억이 제게 힘을 줘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잘 보여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그 작은 빛들이 저를 구해줬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싶어요. 한국 곤충 따위라고 조롱했던 제가 지금은 그 생명들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편견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들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리산에서는 수많은 반딧불이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그 빛들을 바라보시면서 딸을 그리워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생명의 빛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그 작은 반딧불이들처럼 말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으로 말이에요. 내일도 어머니의 만년필로 연구 노트를 쓸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께 안부 편지도 보낼 거예요. 그 작은 생명들이 만들어준 이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면서 말이에요.